법원이 그동안 돌아간 시스템을 보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가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꾸려지는 거잖아요. 외부 추천 다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이 법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재판을 한다면 지금 서울고등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법원이 만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네네네. 법원이 그냥 만드는 내란 전담 재판부일 경우에는 일종의 무작위 배당이 조금 더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따라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그 항소심이 구성이 되면 네. 조희대의 지정 배당 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돈 것이죠. 나빠지는 거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조희대 지정 배당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갈 거냐.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무작위가 낫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여전히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항소심에서 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굳이 만들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거는 그건 뭐 그 법사위법이라도 똑같이 태생적 한계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람이 추천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과정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우리가 정치권이 했다. 그리고 국민들과 같이 해서 법원이 진짜 이 상황은 내가 제대로 재판해야겠구나라는 거대한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박보다는 오히려 지정배당하는 모습처럼만 비춰지니 네.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진짜 어렵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점에서 냉정하게 지금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한 네. 자료가 자료를 한번 좀 보실 수 있나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농단 방지라고 했지만 하여튼 공정한 재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 A로 잡았던 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외부위원이 전담판사 추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대한 제한시켜보겠다. 그렇지, 제한하자는 이거였어요.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 사실상 보류가 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됩니다. 플랜 B는 뭐냐면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게 재판의 앞단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재판의 끝단, 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면 그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재판의 끝단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 플랜 B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몇 개 없어요. 저 국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선택을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먼저 선택하자라는 플랜 B를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또 뭐 위헌 12 얘기하고 네. 법원도 위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헌이면 이것도 뭐 재판 정지되고 막 늘어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 뒤집어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왜곡죄는 판결을 한 뒤에 그 판사에 대해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란 재판이 정지될 일도 없고 그건 없지. 예, 내란 재판이 나중에 법 왜곡죄가 만약에 뭐 위헌이라고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위헌 시비 가능성에서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법이다. 상관없는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네. 네. 이거를 우선적으로 좀 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좀 가면 어떻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사면 관련해서 이거 네. 하나는 직위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희망으로 요 두 가지 간단히 좀 지적할게요. 네. 먼저 사면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당에서는 원래 특별법에 있던 사면을 일반 사면법으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면법에서는 사면을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일반 사면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위헌 논란이 발생하거든요.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사건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용인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체계에서 용인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음모로 사형 확정됐다가 사면 복권돼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제한할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정적 죽이기용으로 악용돼 왔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할 거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위원이 무죄를 선고할 리가 없다. 모든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생각해 보십시오.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리가 없다는데 해버렸지 않습니까? 해버렸잖아. 지난 5월 1일 날 한번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후보를 바꿀 리가 없는데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 지금 그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직위원 판사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감하게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하고 정치권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개인의 판단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를 선고할 리가 없다. 특히 이진관 재판이 먼저 1월 18일 날 선고되니 그걸 보고 나서 직위원은 나쁜 판결할 리가 없다라는 이 가정을 우리는 좀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